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그 재판 생중계에 관한 부분을 집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재판이라면서 재판을 그동안 보이콧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뜬금없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재판 중계하지 말아달라 가처분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중계하지 말아달라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각하는 했죠. 네, 맞습니다. 생중계는 오늘 예정대로 됩니다. 네. 카메라 4대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하는 거고요. 예. 최순실 씨도 이 재판부에서 했고요. 가처분 신청은 민사합의 50부가 담당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각기 달랐다. 그리고 이 재판부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각하를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기 때문에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네, 맞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가 되는데요. 예. 이 언론사 카메라는 이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법원 측이 설치한 고정형 카메라 4대가 재판 장면을 찍어서 송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선고는 아마 오후 4시가 좀 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은 뭐 재판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뭐 계속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카메라가 피고인석을 비출지는 모르겠지만 텅 빈 자리가 아마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재판 생중계는 말아달라.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가 각하당한 박 전 대통령. 이 뉴스에도 무슨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무관심한 척하면서 자꾸 눈길 준다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구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네. 근데 이래야 돼. 평일날 야구 경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막 타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티는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관심 없는 척 일하지만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TV 보죠. 그러니까요. 박 전 대통령이 딱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작년 10월 구속영장 기한이 연장된 직후에 재판 보이콧 선언했잖아요. 예. 이 변호인한테 형량이 20년이든 30년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형량이 20년이 나오든 30년이 나오든 난 개의치 않겠다. 네. 이때부터 재판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재판 의미 없다. 그 판결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 재판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거거든. 예. 이런 약간 구차한 얘기를 그 재판부에다 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 재판 생중계한다고 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아니 재판에 안 나오는 사람이 뭐하러 가처분까지 냅니까? 어차피 안 나올 건데 중계를 하면 뭐 그게 인권 침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박 전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정치 보복이다 뭐다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 자신의 재판 선고가 있는 걸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거부하고 있지만 마음은 재판정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20년이 나오든 30년이 나오든 난 상관없다고 말했으니까 네. 오늘 어떤 형량이 나오든 항소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이대로라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항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라고 보세요? 예, 그게 오늘의 원래는 세 번째 요게 행간이었는데요. 그래요. 예, 두 번째 행간으로 당겨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보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작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선언했던 날 예. 법정에서 900자 정도가 된다고 하죠. 예. 4분 동안 의견서를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많은 얘기하고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다 했는데 예.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기억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쉽게 포기할 사람입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언젠가 나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있을 것이다. 굳게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다. 이것도 정치투쟁이죠. 어차피 안 나올 거지만. 네,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수용하는 것 모양새가 되잖아요. 난 거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오늘 거죠. 어떤 형이 나오든
항소할 거다. 네. 김성환 씨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항상 이렇게 꼭 가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평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신다. 네. 잠시 후에 2부에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정두원 있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한번 좀 질문 제가 해보도록 하고 행간 하나 더 빠졌죠. 예. 원래 두 번째 행간으로 할 거였었는데요. 예. 지지자들이 떠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입니다.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 지지자들. 어제 각하 떠날까 소식 봐. 듣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관계자한테요. 예, 예.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흥분했다고 하는데요. 재판정에 나가지도 않을 사람이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현실 인식이 떨어지거나 선고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게 불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렇죠. 저는 생중계될 경우에 지지자들이 이 장면을 볼까 박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지지자들이 보면 안 됩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뭡니까? 이른바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예요. 나중에 가서 사면을 받든 뭐 하든 어떤 정치적 타협을 하든 그 무엇에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지자들이라고 믿고 근데 있다는 지지자들이 거예요. 생중계를 보면은 뭐 속속들이 그 내용을 2시간 그럼요. 동안 듣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럼요. 자신의 혐의와 자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생중계로 갔을 때 파괴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문자로 보는 것과 생중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일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이유 행간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늘은요 구속된 지 354일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든 지 5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심 선고로 국정농단의 1라운드는 끝이 납니다. 뇌물죄를 비롯해서 법적인 혐의는 18개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섬기기로 했던 서약을 저버린 죄.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어야 했고요. 울분을 토하게 한 죄. 이런 죄들이 어쩌면 더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직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 교과서에 기록될 역사적인 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역사라면 부디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있습니다. 한 4시경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4대의 카메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인터넷과 TV로. 쟁점이 상당히 많죠. 오늘 첫 순서는요.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오늘 와이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로 최순실 씨에게 속은 걸까?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겠다고 하시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심 선고 형량 뭐 여러 예상들 나오던데 권영철 선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계속 취재해왔던 거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25년 전후. 최저 형량이 20년에서 예, 최대 예. 30년까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뭘로 들던가요? 이미 뭐 최순실 씨는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20년이 선고가 됐죠.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가 됐는데 예, 예. 이미 박 전 대통령도 15개 혐의가 유죄가 18개 중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죠. 예. 다른 재판에서. 예, 다른 재판들에서 이미 최순실 씨와 관련된 11개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예. 나머지 또 뭐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 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25년 전후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순실 씨보다 당연히 무거운 거죠. 당연히 무거운데 예. 이제 이런 초기에 관여됐던 관계자들 뭐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최악은 최순실 씨와 같은 20년이 선고되거나 그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가 오히려 더 나쁠 거다. 그런 예측을 하는 법조인도 있어요. 최순실 씨보다 예. 더 낮을 것이다. 그냥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실제 이득을 최순실 씨가 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용을 당한 측면 그렇게 본다면, 그런 그렇게 것도 있기 때문에 본다면. 그렇게 보자면은 실질적인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 우리가 박관천 경정의 그 보고에서 나온 박관천 기자 그랬죠. 권력 서열 대통령 1위는 진짜 대통령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였다. 그 얘기가 이제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최악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결심 공판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거죠. 그렇습니다. 5가지 이유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가 그 김현정 앵커가 얘기했던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예, 예. 검찰이 논고를 통해서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사유화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예, 예.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게 제일 큰 죄죠,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는 정경유착입니다. 예. 박 피고인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했다는 것. 검찰이 논고문에서 국내 최고 정치 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 권력자들을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 기업에 도움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 피고인 스스로 윈윈하는 자리였다 이런 표현도 했다는 게 아마 논고문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국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거였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형적인 과거로부터의 정경유착.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민간기업의 사유화입니다. 민간기업.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순실이 운영할 재단 설립 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예. 뭐 최순실이 지명한 업체들의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게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이었잖아요. 예, 예. 이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네 번째는 문화예술계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문화융상을 3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로 천명을 하고서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편을 갈라서 예. 양극화를 심화시켰죠. 예,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책임한 전직 대통령의 자세. 초기에 재임 중에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정농단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국정농단 촛불 집회 시작이 된 건 2016년이지만 2014년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민석 의원이 네.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올립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딸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때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래저래 조금씩 나왔는데 맞죠? 그러니까 실제 어제 이제 당시에 핵심 관계자들 다시 리뷰를 해봤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합니다. 다들.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은 문고리 3인방이 유일했다. 예, 예. 그나마 눈치를 채고 있었던 사람 정도가 예.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아니었겠냐. 정말 보안이 잘 유지됐고 삼성은 정말 핵심을 짚은 거죠. 나머지는 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다는 거. 관리가 잘 됐는데 예, 예. 결국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점.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병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바로 경질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건 좀 질문 제가 해보도록 하고 행간 하나 더 빠졌죠. 예. 원래 두 번째 행간으로 할 거였었는데요. 예. 지지자들이 떠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입니다.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 지지자들. 어제 각하 떠날까 소식 봐. 듣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관계자한테요. 예, 예.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흥분했다고 하는데요. 재판정에 나가지도 않을 사람이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현실 인식이 떨어지거나
선거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게 불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렇죠. 저는 생중계될 경우에 지지자들이 이 장면을 볼까 박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지지자들이 보면 안 됩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뭡니까? 이른바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예요. 나중에 가서 사면을 받든 뭐 하든 어떤 정치적 타협을 하든 그 무엇에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지자들이라고 믿고 근데 있다는 지지자들이 거예요. 생중계를 보면은 뭐 속속들이 그 내용을 2시간 동안 그럼요. 듣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럼요. 자신의 혐의와 자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생중계로 갔을 때 파괴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문자로 보는 것과 생중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일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 언론사 카메라는 이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법원 측이 설치한 고정형 카메라 4대가 재판 장면을 찍어서 송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선고는 아마 오후 4시가 좀 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은 뭐 재판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뭐 계속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카메라가 피고인석을 비출지는 모르겠지만 텅 빈 자리가 아마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재판 생중계는 말아달라.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가 각하당한 박 전 대통령. 이 뉴스에도 무슨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무관심한 척하면서 자꾸 눈길 준다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구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네. 근데 이래야 돼. 평일날 야구 경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막 타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티는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관심 없는 척 일하지만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TV 보죠. 그러니까요. 박 전 대통령이 딱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작년 10월 구속영장 기한이 연장된 직후에 재판 보이콧 선언했잖아요. 예. 이 변호인한테 형량이 20년이든 30년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형량이 20년이 나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그 재판 생중계에 관한 부분을 집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재판이라면서 재판을 그동안 보이콧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뜬금없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재판 중계하지 말아달라 가처분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중계하지 말아달라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각하는 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생중계는 오늘 예정대로 됩니다. 네. 카메라 4대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하는 거고요. 예. 최순실 씨도 이 재판부에서 했고요. 가처분 신청은 민사합의 50부가 담당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각기 달랐다. 그리고 이 재판부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각하를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기 때문에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네, 맞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가 되는데요. 예, 30년이 나오든 난 개의치 않겠다. 네. 이때부터 재판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재판 의미 없다. 그 판결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 재판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거거든. 예. 이런 약간 구차한 얘기를 그 재판부에다 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 재판 생중계한다고 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아니 재판에 안 나오는 사람이 뭐하러 가처분까지 냅니까? 어차피 안 나올 건데 중계를 하면 뭐 그게 인권 침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이 뭐냐면은요. 박 전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정치 보복이다 뭐다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 자신의 재판 선고가 있는 걸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거부하고 있지만 마음은 재판정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20년이 나오든 30년이 나오든 난 상관없다고 말했으니까 네. 오늘 어떤 형량이 나오든 항소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이대로라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항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라고 보세요? 예, 그게 오늘의 원래는 세 번째 요게 행간이었는데요. 그래요. 예, 두 번째 행간으로 당겨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보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작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선언했던 날 예. 법정에서 900자 정도가 된다고 하죠. 예. 4분 동안 의견서를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많은 얘기하고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다 했는데 예.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쉽게 포기할 사람입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언젠가 나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있을 것이다. 굳게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다. 이것도 정치 투쟁이죠. 어차피 안 나올 거지만 네,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수용하는 것 모양새가 되잖아요. 난 거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오늘 거죠. 어떤 형이 나오든 항소할 거다. 네. 김성환 씨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항상 이렇게 꼭 가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평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신다. 네. 잠시 후에 2부에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정두원 있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한번